손흥민 결국 마음 바꿨다. 케인 향의 이별 통보. 토트넘 발칵 뉴캐슬 이적 소식. 챔피언스리그 결국 간다. 22-23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손흥민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시즌을 끝내고 한국에 막 돌아왔습니다. 라고 운을 뗐다. 그는 돌아와서 지난 시즌을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시즌과는 팀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한참 부족했고 아쉬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시즌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시고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전 세계 온라인으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부족했던 만큼 잘 충전하고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소니가 라고 마무리했다. 손흥민 연봉은 990만 파운드, 하나 약 159억 원이다. 주급은 19만 파운드, 하나 약 3억 원이며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은 5일 오전 9시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6월 A매치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김민재 등 해외파 선수들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2022에서 23 시즌 EPL 공격수 중 가장 푸른 오른쪽 화살표 골대 강타 리그 전체 1위. 손흥민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고른이 가장 없었던 선수로 드러났다. 유럽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5일 한국 시간 2022에서 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대 강타가 가장 많았던 선수 10명을 선정해 소개했다. 손흥민은 2022에서 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6경기에 출전해 81개의 슈팅을 때렸고 5번이나 골대를 맞췄다. 손흥민은 2022에서 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골대를 맞춘 선수들 중에서도 슈팅 숫자가 가장 적어 슈팅당 골대에 맞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268경기에 출전해 103골을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583개의 슈팅을 때려 23차례 골대를 맞춘 가운데 올 시즌에만 5차례 골대를 강타했다. 2021에서 22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 10골을 돌파하며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2022에서 23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함께 누니에스, 리버풀, 와킨스, 아스톤 빌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또 5차례 골대를 맞췄다. 리버풀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공격수 누니에스는 84개의 슈팅 중 5개가 골대에 맞고 나왔다. 2022에서 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6골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득점력과 함께 득점왕에 오른 홀란드는 123개의 슈팅을 때렸고 5개가 골대를 강타했다. 한편 아론손, 리즈 유나이티드, 부엔디아, 아스톤 빌라, 베일리, 아스톤 빌라, 조엘링턴, 뉴캐슬 유나이티드, 페레이라, 풀럼은 2022에서 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대를 4차례 맞춰 골대를 가장 많이 맞춘 선수 10명에 포함됐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아론소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을 기록한 반면 골대를 4차례나 맞춰 고른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30홈런 포기했다. 득점권 강자를 기다릴 뿐 롯데 거포 유망주의 현실. 한 시즌 30홈런을 칠 수 있다는 기대는 일단 적기로 했다. 잘하던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대신 득점권에선 좀 더 집중력을 보여줘야 한다. 점수를 낼 수 있을 때 내주는 중심 타자 몫에 대해선 여전한 기대를 걸고 있다. 타구의 발사각도가 너무 낮아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볼에 밑둥을 치고 들어가며 회전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볼은 밑둥으로 스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회전력이 높아지며 발사 각도가 높아지고 비거리도 늘어난다는 계산을 했었다. 넓고 높아진 사직구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발사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동희는 자신만의 타이밍을 찾지 못했고 타율을 급전직하했다. 그렇다고 홈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시즌 시작 후 2달이 넘게 지났지만 홈런 수는 2개에 불과했다. 결국 다시 이전의 타격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박흥식 롯데 수석 겸 타격 코치는 한동희가 다시 예전의 타격 메커니즘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노렸지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당장은 변화보다는 좋았을 때의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신 득점권에선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팀에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가 거의 없어 한동희에게 새로운 기대를 품어 봤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끝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득점권 집중력은 중심 타자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득점권에서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보다 좀 더 응집력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희의 득점권 타율은 5일 현재 0.333을 기록하고 있다. 표본이 적기 때문에 대단히 좋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시즌 타율이 0.233임을 감안하면 나름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득점권에서 꼭 안타가 아니더라도 희생 플라이 등으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한동희에겐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2루타 이상의 장타가 나오며 타점과 함께 득점권 찬스가 더 불어나길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홈런 타자로의 변신에 실패한 한동희다. 하지만 득점권에서 보다 집중력을 가져달라는 주문에는 응답할 수 있는 타자다. 한동희가 보다 높은 집중력을 앞세워 득점권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4. 큰 거 온다. 벤제마 포함 공격수 대거 정리한 레알. 첼시 공격수 영입 유력.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수들과 연이어 이별한 가운데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카이 하베르츠를 노리고 있다. 레알은 2022에서 23시즌 스페인 라리가 최종전을 앞두고 여러 선수들과 작별을 고했다. 마르코 아센시오를 시작으로 마리아노 디아스, 에당 아자르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를 전했다. 카림 벤제마도 있었다. 벤제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혹에도 레알에 잔류할 듯 보였는데 결국 이적하게 됐다. 공격수들 출혈이 상당하다. 올여름 레알의 목표는 공격 보강일 것이다. 첫걸음은 하베르츠다. 하베르츠는 레알이 레버쿠젠 때부터 원하던 선수로 알려져 있다. 유망주 시절부터 육각형 공격수로 불렸고 실력과 더불어 수려한 외모, 훤칠한 키를 지녀 스타성까지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레버쿠젠에서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폭풍 성장했다.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윙어 모두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었다. 잠재력이 본격 폭발한 시기는 2018-19 시즌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만 17골을 기록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다음 시즌에도 12골 6도움을 올려 반짝 활약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독일 대표팀 주전 공격수가 된 하베르츠에게 첼시가 다가섰다. 첼시는 무려 8천만 유로, 약 1121억 원을 투입해 하베르츠를 품었다. 기대감은 높았는데 아쉬웠다. 2020에서 21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전 결승골을 비롯해 중요한 시기마다 골을 넣고 공격 포인트가 없어도 여러 포지션에서 헌신적인 활약을 하긴 했으나 영입 당시 기대했던 활약, 경기력엔 한참 못 미쳤다. 매각 대상으로 평가될 정도였다. 하베르츠도 첼시 생활에 만족스럽지 않아 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레알이 손을 내밀 예정이다. 독일, 빌트는 5일, 한국 시간, 레알은 벤제마를 내보내는데 이미 후계자는 정해졌다. 하베르츠는 곧 레알로 갈 수도 있어 보인다. 하베르츠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정말 원하는 선수다.
초대형 거래가 진행 중이고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첼시가 하베르츠를 영입할 때에도 레알이 다가갔으나 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을 선택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고 보도했다. 하베르츠는 벤제마 공백뿐만 아니라 다른 공격수들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 있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 레알은 더욱 매력을 느낀 듯하다. 관건은 이적료다. 첼시가 하베르츠가 투자한 이적료 중 얼마를 회수하려고 할지가 이적 협상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히어 위고, 기자도 인정. 토트넘. 48시간 내에 포스테코글루 협상 마무리. 이적 시장에 정통한 이탈리아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5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와 엔지 포스테코글루 57 셀틱 감독의 에이전시가 24에서 48시간 안에 협상에 들어간 뒤 마무리될 예정이라 전했다. 호주 국적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시아 축구와 인연이 깊은 감독이다. 조국의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두루 거친 뒤 2013년부터 4년간 호주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다. 이후 3년 동안 요코하마 마리노스, 일본을 이끌었다. 2021년 셀틱에 부임했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과 리그컵 2연패를 달성했다. 여기에 이번 시즌에는 스코티시 FA컵까지 차지하며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다. 지난 1월에는 수원 삼성의 오형규를 영입하며 사제간의 연을 맺었다. 오형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21경기에 출전해 7골을 넣었다. 성공적으로 팀 적응을 마쳤다. 하지만 함께한 지 반년 만에 결별을 앞두고 있다.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접근했다. 토트넘은 새 감독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했다. 부진한 경기력과 논란의 인터뷰가 원인이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최하위 사우스햄튼과 3에서 3으로 비겼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선수단과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스테리니와 라이언 메이슨에게 연이어 임시로 감독직을 맡겼다. 하지만 리그를 8위로 마무리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권 획득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시즌이 진행되던 와중 여러 감독을 주시했다. 율리안 나겔스만, 아르네 슬롯, 토마스 투헬, 루이스 엘리케 등이 물망에 올랐다. 모두 능력이 검증된 후보들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특히 슬롯 선임 직전까지 갔지만 소속팀 페예노르트가 많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협상은 곧바로 결렬됐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눈을 돌렸다. 여론은 썩 좋지 않은 모양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5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등 다양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빅리그 우승 경험이 없다. 현 소속팀 셀틱은 부임 전부터 리그 내 최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스코틀랜드 팀들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갖췄다. 덕분에 도메스틱 트래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량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였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빠르게 새 감독을 선임해 다음 시즌을 준비하려는 계획이다.